지금 미국 LA의 축구 열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LAFC가 지난 시즌 수석 코치였던 마크 도스 산토스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해서 했는데 이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이 그야말로 리그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뀐 상황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상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MLS라는 리그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신임 감독 기자회견하면 예측 가능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나를 따르라며 카리스마를 보여주거나 자기만의 복잡한 축구 철학을 늘어놓으면서 선수단 기강을 잡으려고 하죠. 특히 슈퍼스타가 많은 팀일수록 감독이 초반에 주도권을 꽉 잡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도스 산토스 감독의 기자회견은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거의 절반의 시간을 썼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한 현지 기자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초보 감독인데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과 득점왕 데니스 부안가 이 두 슈퍼스타를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대놓고 물어본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자칫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해 기자회견을 망칠 수도 있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었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답변이 미국 축구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컨트롤이요? 저는 그들의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처럼 저는 손흥민과 부안객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선수를 진심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워져요. 저와 손흥민 사이엔 가식이 없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관계죠. 여기서 가족 자식이라는 표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친해요라고 과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이건 감독의 권위를 내려놓고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겠다는 일종의 권력 이양 선언에 가깝다는 거죠. 신임 감독이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선수단 장악에 실패하고 리더십에 흠집이 날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영리한 부분입니다. 그 결정을 이해하려면 그가 지난 시즌 내내 수석 코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바로 옆에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훈련장에서 전술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감독실이 아니라 코치였던 도스 산토스를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의 패배주의가 퍼졌을 때 라커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과정도 전부 목격했고요. 즉 이 팀은 감독의 지시보다 손흥민의 신뢰와 리더십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자신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손흥민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게 승리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콘테 감독 시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입니다. 콘테는 자신의 시스템에 선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지만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이라는 시스템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존중과 자유, 이것이 손흥민 활용법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선수를 진심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말에 전술적인 의미를 파고들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그 말은 사실 복잡한 전술판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과 부안가 둘이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해봐라. 나는 그 판단을 100% 믿는다. 이런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현재에선 이 둘을 흥보디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를 합친 말인데 한국 전래 동화에서 따온 별명이라는 걸 알면 더 재밌어 할 것입니다. 그만큼 둘의 호흡이 환상적이라는 뜻이겠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흥부에게 슈퍼스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완전한 자유를 준 겁니다. 더 이상 수비를 강요하거나 특정 위치에 묶어두지 않고 네가 원하는 곳에서 뛰고 필요하다고 느낄 때 슈팅해라. 이보다 더 강력한 신뢰의 표현은 없을 겁니다. 감독의 믿음이 선수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물했다는 이런 파격적인 선언에 대해 미국 현지 언론이나 팬들 반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틀레틱의 평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권위적인 관리자가 아닌 조력자, 패실리테이터가 되기를 선택했다. 과거 손흥민과 힘겨루기를 했던 감독들은 모두 실패했지만 그는 손흥민의 등에 올라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것은 LAFC 역사상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하더군요. 팬들 반응도 재밌는 게 많았습니다. 드디어 소니를 이해하는 감독이 나타났다는 건 기본이고요. 가족이라고? 그럼 손흥민이 아빠고 감독이 아들인가?
이런 농담까지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감독이 전술회의 때 손흥민 눈치부터 보겠네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그게 바로 우승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감독 취임식의 주인공이 감독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되어버린 셈이죠. 이 현상은 손흥민의 위상이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이제는 감독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힘의 원천이 어떤 권력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점,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로부터 얻은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팀 내부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파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LAFC 구단 담장을 넘어서 리그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공황 상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손흥민 효과가 리그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정과 중계권의 재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LAFC의 원정 경기가 리그 전체의 프라임 타임, 그러니까 황금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편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구단들은 이미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일정 변경을 통보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과거 메시에게만 적용되던 전례에 없는 특혜입니다. 다른 팀들 입장에선 좀 황당할 것입니다. 우리 팀 홈 경기인데 왜 손흥민 일정에 맞춰야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올 법도 합니다. 불만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두 번째 사례인 티켓 대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의 홈 경기장 티켓을 LAFC 팬들과 아시아 팬들이 먼저 매진시켜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LAFC 관계자는 티켓 판매 현황만 보면 우리가 원정인지 홈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메시 시대에도 아시아, 남미, 미국 팬덤이 이렇게 동시에 폭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홈구장이 상대팀 팬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관중이 몰리면 당연히 돈이 따라올 테니 경제적인 파급력도 엄청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세 번째 재정 계획의 수정입니다. 일부 구단 재무팀은 손흥민 원정 경기 단 하나로 시즌 전체 예산을 다시 짜야 할 지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경기 하나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네 번째가 스폰서십 지각 변동입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LAFC의 메인 스폰서십 가치가 다른 여러 구단들의 스폰서십 총액을 합친 것보다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MLS와 접촉한 아시아의 글로벌 기업 6곳 중 5곳이 LAFC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구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듣고 보니 가벼운 공황 상태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한 선수의 합류가 중계권, 티켓 판매, 재정, 스폰서십까지 리그의 모든 걸 바꿔놓고 있으니까요. 리그 차원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MLS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딱 하나, 손흥민 효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주로 세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첫째, 손흥민 원정 경기로 인한 수익이 특정 구단에만 쏠리는 현상. 둘째, 글로벌 스폰서들이 LAFC라는 단 하나의 구단에만 집중하는 문제.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로 인해 리그 전체의 미디어 노출과 일정이 한 선수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결국 리그는 메시 이후 처음으로 손흥민 효과 관리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한 명의 선수가 너무 큰 영향력을 갖게 되자 리그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그 효과를 관리하고 분배하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선수를 전설, 레전드라고 부르는데 지금 미국 축구가 그 칭호를 손흥민 선수에게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 감독의 믿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선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그 영향력이 구단을 넘어 미국 프로축구 리그 전체의 경제, 미디어, 운영 방식까지 재편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는 소니의 가족이 되겠다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리그의 주인공을 우승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한 명의 선수가 리그 자체 서사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리그는 스타를 만드는 무대일까요? 아니면 스타가 리그라는 무대 자체를 재창조하는 걸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